어느덧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우분들은 2학기 꿈에 그리던 학교 생활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51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김가영입니다. 우리들의 학교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강신청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번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산처에서는 무려 20년간 사용된 현행 수강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지금까지 대두되어 왔던 수강신청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강신청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본 영상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일 지지도가 높은 방안으로 수강신청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럼 설문조사 문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전산처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과목 중 20-30%가 수강희망 과목 등록 기간에 정원이 초과됩니다. 현 수강신청 제도 하에서는 수강희망 과목 등록 이후 총 등록자 수가 학년별 또는 전체 정원을 초과하면 아무도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수강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강의는 수강희망 과목을 등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수강신청 시 최초 1분 동안 접수된 신청 중 단 1%만이 신청에 성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수많은 학우분들이 수강신청 당일 PC방을 전전하는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인기 강의에서 수강희망 과목 등록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선착순 신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 기반 수강희망 과목 등록제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강희망 과목 등록자 수가 정원 내일 때 현행과 같이 모두 신청 처리됩니다. 등록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추첨 기반 수강희망 과목 등록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작위 추첨은 추첨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강의에 선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모든 강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우선순위 기반 추첨은 수강희망 과목을 등록할 때 학우 여러분이 수강하고자 하는 각 과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이후 추첨이 진행될 때 1순위로 해당 과목을 기재한 학생부터 차례대로 추첨이 이루어지며 특정 순위에서 자녀석을 초과하여 희망 과목이 등록된 경우 그 순위 내에서 자녀석만큼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과목에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6개의 과목을 신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듣고 싶은 순서대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4개의 과목을 신청하는 학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추가로 듣는 두 과목의 추첨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학우분들이 주로 12학점 4과목에서 18학점 6과목까지 수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과목 중 제일 듣고 싶은 3과목만을 지정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매기고 나머지 과목을 모두 4순위로 통일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한편 나머지 과목을 모두 4순위로 통일한다면 4순위 신청자가 매우 많아져 그들 사이에서 자녀석에 들어갈 소수를 선발하는 경우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4순위 중에서 추첨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추첨으로 진행하지 않고 본 수강 신청으로 자녀석을 이월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원 전체를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것은 부작용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추첨 기반 등록과 본 수강 신청 사이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100대 0이라는 것은 정원 전체를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율이 50대 50이라는 것은 정원의 반은 추첨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반은 본 수강 신청에서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첨자와 관련하여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그리고 우선순위 기반 추첨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추첨과 본 수강 신청 사이의 비율까지 모두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 의견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강의 매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산처는 매학기 약 150여 건의 수강권 양도 및 매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전산처에서 파악하지 못한 일부 매매 및 양도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수는 훨씬 클 것입니다. 개편될 수강신청 시스템에서는 이미 마감된 과목을 삭제할 경우 타인이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시간 뒤에 정원에 반영되어 마감이 풀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시간 뒤에 자녀석이 개방되는 일명 쿨링타임제에서는 강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강의가 성공적으로 전달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서 강의 매매 근절 방안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감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경우 무작위 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자녀석이 수강 신청이 마감된 이후 취소분으로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 신청이 종료된 직후 30분간 추가로 강의 신청만 가능한 시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석이 수강 신청 마감 전에 무조건 풀리도록 하는 방안은 강의 매매에 악용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쿨링타임제 도입 여부와 예상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 역시 설문조사에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과정에서 매크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더러 존재합니다. 매크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수강 신청 문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서버 부하를 유발하여 쾌적하게 수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수강 신청 사이트입니다. 매번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짧은 보안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원활한 수강 신청 진행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매크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매크로 활용을 막기 위해 매번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것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찬성 여부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는 현재 신청된 강의 대신 겹치는 시간대에 다른 강의를 신청할 때 수강 신청 시작 이후 우선 강의를 삭제하고 새로운 강의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수강 신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신청 가능할 수 있는 자녀석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이에 본 수강 신청 전 일정 시간을 삭제만 가능하도록 추가로 할당한다면 서버 부하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간표의 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삭제만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두는 것 역시 설문조사에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첨제 도입, 쿨링타임제, 매크로 방지, 그리고 삭제만 가능한 시간의 도입까지 총 4가지의 수강 신청 개선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학우분들이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수강 신청 제도 개선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51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시너지에서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우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